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오늘은 7월 25일이네. 25일이고 세계 질서 또 한반도 뭐 뉴스가 많지만 한반도 중에서도 우리 한국 뉴스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부자 증세? 네, 부자들 오늘 증세. 요즘에 그 정치권에서는 장명이 유행이대. 장명? 작명, 이름 짓기. 그렇지. 원래 그 공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명이라고. 정명. 정명이 우리 영어로 하면 프레임 맞나? 그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그렇지. 프레임 딱 짜는 거잖아. 이름 딱 지면은. 정확한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당 야당이 다 지금 세금 올리는 거 부자 증세잖아. 본질은. 그렇죠. 부자 증세에 여기 적폐정당 완전히 딱 인증이 됐네. 왜? 예? 야3당 정부 여당의 증세 비판. 야3당이면 누구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렇죠. 국민의당이 왜 증세 반대할까? 국민의당은 그 내용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그래요? 결이 다를 거야.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는 좀 결이 다를 거야. 아 물론 이제 뭐 공론화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절차상의 문제가 하나만한 얘기 아니야? 내가 내용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방법에 반대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이게 서두르냐? 다음에 하자 뭐 이런 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뭐 이런 이야기죠. 결국 반대지 뭐. 얍삽한. 제일 정치인들의 성명 논평 중에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야. 절차상의 문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그거는 정치인들뿐만 서두르지 아니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저는 어디 가든 뭔가에 반대를 하고 싶은데 반대할 명분이 좀 부족한다거나 국민 여론도 있고 반대 명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논리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귀찮을 때. 뭐 입증하기 귀찮을 때. 아 이거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뭐 이런. 그럼 일단 형식 문제 제기하면 돼. 아니 그거 의견 다 수렴한 거 맞냐? 이게 얼마나 편해요. 아니 왜 야당하다 안 물어보고 가냐? 왜 독단적이다 이거. 결국 본질은 반대라는 거지. 국민 여론 나왔잖아요. 찬성 80%. 야 진짜 압도적이더라. 85%까지 나오는데. 아니 그 여론조사가 박근혜 탄핵 찬성 이후에 거의 압도적인 여론조사 보니까 정의당 지지자들이 90% 넘어요. 제일 많고. 근데 어차피 거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네. 절대 숫자. 근데 의외로 좀 보니까 가정주부가 낮더라고요 지지율. 낮아. 예. 그래서 70몇 프로. 아니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통공국 보고 놀란다고. 증세 그러면 생활비 바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리고 무당층이 낮아요. 당 지지하는 사람이 부자 없는 증세 사람들이. 지지율이.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정보의 루트가 없는 거 아니야? 이미 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이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모습들이 약간 좀 있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하는 행동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부자 증세 한다고 했다가 분명히 또 올릴 거다. 전반 증세 할 거다. 보편 증세로 갈 거다. 그런 식의 그래. 저래놓고 싸우다가 나중에 밀려서 우리까지 같이 올리면 어떡하나 그런 영향도 아니 이번에 좀 있긴 있는 것 추경 같고. 통과하는 거 봐도 그지? 확 밀렸더만. 공무원 그 숫자 늘리는 게 핵심이었는데 공무원 예산 다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주 이상 가까이 잘렸대. 뭐 추경으로 뭐 증원한다 그러고. 그럼 야당이 이긴 거네. 그치? 이겼다고 보긴 좀 그렇죠. 타협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놨다는 거지 추경안을.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증세 주장도 불신할 거다.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건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거고. 추측. 야, 이 바른정당 대변인 말이 너무 재밌다. 예? 문재인 정부는 지출을 줄여서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부자 증세로 돌아섰다 이거죠. 그래서 약속 어긴 거네. 부자 증세로 양측의 손해가 될까 우려스럽다. 그래서 그 동안은 이제 증세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근데 부자 증세. 근데 이 부자 증세라는 말이 예전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처음 꺼낸 말인가요? 민주노동당 시절에 나왔던 그때는 부유세였죠. 그때 부유세 얘기하면서 부자 증세 같이 따라서 해설한 거 아니야? 부자 증세. 이게 딱 그 듣기에 어감이 귀에 딱 꽂히는 이 그렇지. 맛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울분이 서려 있는. 네. 근데 부자 증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하네. 특히나 자유한국당.
네, 자기들이 부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이게 명확하게 이 계급 정당임을 표방한 거지. 그래서 부자들 대변하는. 정우택이잖아요. 여러 가지 엽기적인 이런 이제 술자리 행각으로 유명한 정우택이 뭐라 그랬냐면 조세 정상화가 아니다. 이 표적 증세다. 그래서 일종의 좀 포퓰리즘. 네. 이를테면 왜 우리만 공격하냐? 돈 많은 게 죄냐? 이런 거죠. 그렇지. 예전에 그 이명박 시절에 강만수 생각난다. 부자가 돈 버는 자유를 위해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충격받았는데 아무튼 네. 이 계급이 다르다 그지? 좌파 포퓰리즘 공약 이런 세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확고했네. 네.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제일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원래 증세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대체로 반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돈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자 증세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도 반대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그 뭡니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논란. 아니 부동산도 없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세금 올린다니까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은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지 국민 여론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촛불혁명의 결과인가? 거의 한 10여 년 만에 여론이 완전 180도 바뀐 거예요 지금. 야 세상이 바뀌었나 보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그럼 조사를 해봐. 뒷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는 게 두 가지 같아. 하나는 뭐 연결돼 있겠지만 국가가 해준 게 뭐냐 이런 거 있잖아. 복지제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 개개인이 개별 가족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사회 구조라고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가렴주구의 전통 있잖아. 전통? 민족 전통의 고유 박근혜까지 이어졌던 가렴주구 그런 것 때문에 저항감이 있었던 것 같아. 가렴주구가 근데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기 마른 수건을 싼다 이런 뜻이지 거의. 아 마른 수건을 짠다. 마른 수건 짜면 물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쥐었잖아. 박박 긁어 모은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탈한다 수탈. 돈 없는 서민들을 쥐어 짜가지고 세금을 뜯어낸다. 그렇지. 그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세는 저항감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게 기본 이제 한국 사회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그런 구상도 별로 없고 기본 철학도 없고 그다음에 돈을 줄인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 돈 줄인다는 건 뻔한 거 아니야? 저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분야는 뻔하잖아. 국방? 그렇지. 뭐 그런 건 국방은 못 줄이잖아요. 미국 무기 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철학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문제지. 못 줄인다기보다는 이제 국방 줄이려면 무섭죠. 트럼프가 한마디 할 거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눈치 보면은 이제 못 줄이는 거고 트럼프랑 맞짱 뜰 각오를 하면 이제 줄여야 되는 거고 트럼프와 맞짱 뜨면 국민 행복 시대가 열리는 거고 그렇지. 트럼프한테 쫄면 헬조선은 계속 되는 거고 그런 거네. 야, 그 저기 이번에 국방비 올리기로 했잖아. 국방부도 올리고 뭐 미사일도 뭐 늘릴 거라 그러던데요. 그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닐까? 미사일 뭘 늘린다는 거지? 이번에 탄두 중량을 늘리기로 했죠. 1톤으로. 네. 와, 이 폭탄이 1톤이면 얼마나 파괴력 있는 거지? 거의 핵탄도 실을 수 있는 거야. 지하 10m까지 뭐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북한의 뭐 군사 시설들이 다 지하에 배치돼 있으니까 지하를 파괴해야 되는데 지금의 탄도미사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이제 지하 관통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고중량 내지는 뭐 벙커버스터 같은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때려 박으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벙커버스터를 보유하면 미국 본토로 미사일 안 쏠 수 있다. 이런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러니까. 그래서 벙커버스터 가지고 있는 미국한테 미사일 막 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면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아니 그 벙커버스터가 아무리 이제 땅속을 뚫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기껏해야 뭐 10m 이 정도 아닌가? 뭐 벙커나 뚫을 수 있는 거지. 실제 북한의 이 무기 창고나 이런 건 다 지하 시설인 거죠. 벙커가 아니라. 아 우리 또 이제 국방부는 미국이 전지전능하잖아요. 다 뚫을 수 미국은 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모르더라도 뭐 미군은 북한의 지하 시설 다 알 거고 미군의 미사일은 다 명중할 거고. 그러니까 그걸 뚫을 수 있다. 그 화강암 집안을 그냥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 9월 정기국회잖아. 그렇죠. 12월까지 가잖아. 네. 예산 논의가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사전 조치를 하는 거지 군에서.
그래서 북한 무인기, 벙커버스터 뭐 이런 거 쫙. 국방비 늘리기 위해서. 국방비를 늘리면 복지를 줄이든가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부자 증세하자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그런 논리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안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GDP의 2.9%까지 국방비 증액하겠다라고 얘기 딱 나왔으니까 이제 무인기는 한동안 안 나오겠네. 그런 거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나오면 더 올릴지도 모르는데 지금. 더 나오면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있다.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데. 네. 그 취재에 응하진 않더라고 무인기 우리가 국방부에 조사를 했더니 네. 답을 안 하는데 어쨌든 이게 국민들이 저항감이 이 정도로 바뀌었는데 인식이 늘어난 거 아닐까?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자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 알게 됐고. 오래됐지 그 뭐냐 사내 보유금 유보금이 사내 유보금 600조 600조요? 900조인가 600조 600조는 아닌 것 그런 같은데. 얘기도 있고 몇십 조인데. 네. 그래 또 최근에 저기 돈지랄 하는 거 있잖아 저기 이부진하고 누구냐 이혼 소송. 이혼 소송하는 거하고 와, 조 단위로 막 재산이 왔다 갔다 하대? 그래요? 아니 이제 원래 재산을 반으로 가르자고 하는데 네. 그 반으로 가른 재산이 조 단위야. 와, 그거 이부진 나 2조 넘다는 거지. 그거 우리 외독 주지 그랬어. 그럼 우리 삼성 반대. 아니, 그래서 제고할 수 재판부가 1심 판결 내렸는데 반을 안 하고 뭐 몇 프로인가 해가지고 89억인가를 하기로 했대. 완전 대폭 줄여버렸네요. 대폭 줄였는데 우리는 뭐냐 또 공에서 볼살도 없는데 89 가지고 너무 적다 이렇게 하잖아. 89억밖에 못 받아? 근데 그 다음에 최태원 또 얘기 나오잖아. 그러네. 그래서 이 부자들의 이 엽기적인 행각, 또 생활 태도 뭐 했던 현선을 딱 보면서 드디어 깨달았다. 그렇지. 그리고 부자들 이제 해야 된다. 그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이 배경이 된 것도 사실 이제 헬조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동안은 제가 심리가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근데 나라가 안 망하려면 대기업들이 버티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좀 이렇게 나쁜 짓 하더라도 좀 봐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다면 이게 헬조선 문화가 쫙 퍼지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뭐 대기업이 그래서 뭐 우리가 지켜줬더니 뭐 해줬어? 그래. 해준 것도 없고. 이게 정유라 게이트의 영향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 있는 놈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지네끼리 다 그지? 이재용이도 보니까 정유라한테 붙어가지고 결국은 깜방 가 있고 에라 이 새끼들 세금이나 올려버려라. 야, 그 구속이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 내가 저런 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살았단 말이야. 야, 그럼 차라리 정명을 부자 증세가 맞겠는데? 부자들의 곳간을 열어라.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행복 증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 증세? 예. 그렇게 사랑세 뭐지? 슈퍼리치라는 표현도 쓰던데. 기업은 그거는 너무나 이제 어려워. 난 미국에서 공부했어라는 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하는 거고. 그 사랑 증세는 이거죠. 기업이 조금의 세금만 더 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게 사랑 증세라는 거예요. 뭔 황당한 소리야. 아니 이거는 법으로 딱 관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아부하려고 그래? 설득하려고 그래? 무서우니까. 그래 재벌이 힘이 있죠 그래도. 야 이재용 구속시켰잖아 우리가. 그걸로 안 돼요.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돈은 빼앗한가 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누가 이제 청탁을 할 때 막 그 뭐죠? 금두꺼비 이런 걸 들이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별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아저씨 뭐 하는 거냐고 이래가지고 전화 딱 걸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좋아. 마음으로는 견물생심이 있어. 근데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동공 지진이 일어난다고. 이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평소에 재벌의 지지를 많이 받고 싶은데 증세는 해야 돼. 그러면 상당히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죠. 후원금도 받아야 되는 양쪽이 끼어가지고 생각이구나. 그래서 이제 사랑 증세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뭐 좋죠. 부자 증세 해가지고 일단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부자 증세 한두 푼 해가지고 얼마나 되겠냐. 건발에 오줌 누기도만 진짜 이현주의 표현대로. 저는 너무 좀 안타까운 게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40조 퍼준 거. 그것만 되돌려받아? 그거 그냥 10% 마진만 띄도 그 4조 원이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야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안으로 보면 얼마가 더 그친다는 거지? 몇 조더라? 세부적인 안이 없는데 10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것밖에 안 돼요? 3조 8천억 원이에요. 추가
세수가 엥? 3조 부자 증세를 해가지고 추가 나오는 게 3조. 그러니까 5억 4조가 안 이상 되는 거죠. 5억 4조가 이상 안 돼. 초고득자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약간 늘린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50억 이상인가? 대기업은 대기업 50억 넘는 5천억일 거예요. 5천억인가? 매출이. 50억은 뭐 기업이면 웬만하면 다 50억이죠. 50억은 자연금 넘어가면 뭐 5천만 원도 안 된대지. 연간 소득 저 2천억 원, 연간 2천억 이익 원? 2천억 원 이상 이상 대기업.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약간 더 늘린다는 건데 해봐야 근데 약간 늘리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뭐 약간 늘리는 건데 그 정도 3조 8천억. 네. 4조. 효과는 진짜 너무 미미하다. 아니 야, 이건 그냥 씨. 기분만 나쁘고 돈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러면 안 되지. 이양 기분 나쁠 것 좀 그렇지. 팍팍 때리는. 아니 이거는 사회가 키운 거 아니야? 기업들은 그동안 독재 정권이 막 뒤봐주고 국민들이 소유한 공공재를 가지고 막 지원해가지고 된 거 아니야? 이번에 트럼프한테 퍼준 게 40조. 그리고 국방비 늘리겠다 그래가지고 몇 이 개월일까? 문재인 임기 말까지 늘어날 게 58조까지 늘어난다 그러거든요. 맞아. 지금 40조인데, 그러니까 국방비가 20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 증세만 하는데 이제 4조 되는 거죠. 사랑 증세. 흉내만 내는 거구만 이거. 그렇네. 세금 흉내만 내네. 아니 이미지 정치하는 것 같지 않냐 점점? 이번에 실속은 없고 이름만. 대기업하고 무슨 기업 대화한다며 네. 오뚜기 초청했더라고. 난 이게 진짜 이미지 정치 같아. 왜요? 초청하면 좋지. 아니 오뚜기가 그냥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냥 그 이미지를 갖다 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별도로 해야지 그냥 만나가지고 기업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아니 근데 뭐 이미지 정치 뭐 한다고 뭘 할 건 아닌데 문제는 이미지 정치만 하면 이제 박근혜 꼴 나는 거고. 아니 증세하는 거 봐봐. 이것도 뭐. 저는 그 뭐 트럼프한테 뭐 퍼준다는 거 뭐 하는 뭐 모르겠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재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 증세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미국 가가지고 퍼주는 건 40조 퍼주고 여기 그렇지. 증세는 이제 4조도 안 되는 거니까 10대 1이잖아요. 10대 1. 이건 약간 좀 아닌 것 같다. 미국에 퍼줄 거에서도 국민한테 퍼줄 건 없다 이거지. 국민은 뭐 적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설출까지 나왔으니까. 레밍. 아, 레밍이 그 누구였죠? 그 말한 사람이 김학철인가? 김학철. 레밍이 싫으면 레밍이 되지 말라라고 야,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멋진 발언이군. 막 대들대. 저기 증세. 그럼 대안을 우리는 그동안 진보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지? 팍팍 증세합시다. 부자 증세였죠. 진보 쪽도 결국은. 부자 증세잖아. 정의당 쪽에는 기본적으로 부자 증세죠. 옛날에 통합진보당에서도 부자 증세 얘기를 했어요. 대상을 늘리고 퍼센테이지를 늘리고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치 조절인 거지. 기본은 이제 부자 증세 맞다. 당연하지 부자 증세. 부자도 돈 더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 펼친 건 이제 세금 많이 내고 돈 더 벌어서 세금 더 많이 내고 그러면 되지 뭐. 그게 사랑이지 뭐. 자, 열받네. 세금 근데 내라고. 대안은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죠.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민족 통일, 민족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새로운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면 됩니다. 네. 정부가 정부 해외- 주도로 해서 남북 경협과 이 대륙 진출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방비를 줄이고 미국 무기 사는 거 없애고 그 돈으로 남북 경협을 해가지고 경협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가스관이랑 전기선 쫙 빼와가지고 전기값, 가스값 낮춰주면 그게 실질적인 감세 효과 나는 거잖아요. 서민들한테는. 그러면 서민들한테 증세를 더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있었으니까. 나는 독일 얘기하니까 독일이 그 세금이 한 40~50% 되거든. 근데 그게 복지 제도를 완비 딱 제공하니까 저항감이 별로 없더라고. 통일되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일되면 트럼프 와가지고 또 야 문재인 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잘 모르겠고 평양이랑 얘기하라고 난 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 쪽은 평양한테 쓱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미제 반동들 해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싸다고 한데 맞아. 네. 아니 뭐 푸틴이나 이제 뭐 시진핑이 뭐 얘기하고 이런 거면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얘기해주고 귀찮은 거 다 북으로 넘겨? 그런 거 어떨까?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이제 막 앞으로 뒤로 막 개입을 하겠어요. 이번에 남북 군사회담 얘기한 것도 미리 자기한테 보고 안 해줬다고 엄청나게 막 까탈스럽게 저러는데 빨리 통일해야 한다니까. 통일을 하면 나중에 서로 이제
편한 상대로 외교할 수 있지 않나. 야, 우리가 오늘 저기 국내 문제 증세 얘기를 했는데 결국 또 통일이네. 기승전 통일 우리는.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없나? 헤어날 수 없는. 자, 마무리합시다. 근데 내일 보니까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뉴스를 딱 보니까 뭐 미국과 중국과 전투기가 조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러시아 제재 결의안이 또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얘기도 있고 뭐 얘기가 보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또 격렬하게 흘러갈 것 같아. 그래서 내일 주제는 내일 아침에 정하는 걸로 합시다. 네, 그래요. 마칩시다. 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